외국인들이 8조 원 이상을 반도체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넘어갈 거고, 전고점을 넘어간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강하게 불을 뿜을 거다.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로 끌고 갈 걸로 보고, 또 삼성전자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안 움직인 종목 중에 반도체 중에서는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아까 그 1분기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을 때, 최근에 그 자동차도 물론 좋지만, 워낙 우리나라 수출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이번에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1분기 수출입 현황을 보게 되면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부분이 전분기에 비해서 5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거의 뭐 또 역대적으로 보면 2위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반도체가 사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도체 수출 주도뿐만 아니고 제가 앞쪽에서 요번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우리 시장 분기 기준으로 15조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예. 그때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보게 되면 뭐 15조 이상 역대 최대 매수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 5조 원 이상, SK하이닉스 1조 7천억,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1조 원. 그래서 15조 중에 8조 원 이상을 반도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한번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 특성상 뭐 한 2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요때 그래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를 제가 계산을 됐거든요. 예. 평균 단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7만 8천 원대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만 5천 원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펼칠 때 요 매수 금액도 한번 생각을 하고 전략을 펼치는 게 유리해서 제가 이제 한번 통계를 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 시각에서는 좋게 본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결국은 엔비디아잖아요, 반도체.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인데 보면 엔비디아가 원래 워낙 불을 뿜고 상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계속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얼마나 더 간다 알 수는 없던데, 제가 2000년도 IT 버블이 생기고 막 강하게 갔을 때 그때 대장주가 시스코인데 시스코하고 엔비디아 주가를 겹쳤거든요. 겹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파란색은, 엷은 파란색은 시스코고요. 또 진한 것은 엔비디아 주가거든요. 보면 아직도 뭐 IT 버블처럼 AI가 계속해서 간다면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크고요.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 대장주 불 붙고 가면 크게 움직일 공간은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사실 우리 시장은 아직 크게 상승은 한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워낙 컸으니까 더 갈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엔비디아도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안 움직이는 우리나라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시스코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뭐 IT 버블에 비하면 아직도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AI 버블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한번 까봤더니 생각보다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고평가는 아니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비해서도 2000년도 비해서도 아직 상승이 약하고요. 그러네요. 사실상 풀린 돈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반도체 D램 가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6개월 만에 뭐 PC용 D램 번영 뭐 DDR4 같은 경우는 $2를 16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작년 10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올해 디램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냐 그 그래프인데 보면 뭐 아주 리뉴얼하게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요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10월부터 반등이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국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한 1년 6개월 이상 한 2년간은 상승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수요도 보게 되면 2020년 그때 서버 정설 투자도 많이 했고 재택근무에 따라서 뭐 PC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이제 4년 주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교체 주기가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 주기도 접어들고 또 뭐 HBM 새로운 영역도 생겼고 또 로봇이나 또 전기차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커지고 또 가격은 상승을 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고점에 갔을 때 비한다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넘어갈 거고 전고점을 넘어간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강하게 불을 뿜을 거다. 요렇게 전반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SK하이닉스가 뭐 반도체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도를 할 걸로 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훨씬 넓으니까요.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납품이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뭐 요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의문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TSMC, SK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이 워낙 굳건하니까요. 요번 상승기에 그 삼각 동맹에 따라 주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로 끌고 갈 걸로 보고 또 삼성전자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 뭐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보면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사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워낙 강하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격할 거라고 봤는데 4분기 때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어요. 3분기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강하게 가기가 만만찮을 거다. 그래서 뭐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TSMC보다 점유율이 뭐 워낙 낮은데 또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만 모멘텀을 받으면 역시 뭐 삼성전자도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다. 뭐 하지만 지금 보는 것은 SK하이닉스 대장주로 보고 삼성전자는 부대장주로 보고 차트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빨간 라인으로 표시했는 게 1분기 때 외국인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1분기 때 강하게 상승을 했는 게 16만 5,700원 정도. 근데 그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격하기보다는 사실은 한 차례 상승한 측면도 있고 월봉으로 보면 이격도 좀 벌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격 들어가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밀리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부근 오면 그때 매수를 한번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는 탄력은 약합니다. 뭐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던 평균 단가 78,600원 부근에 와 있으니까 뭐 매수는 가능한데 주식 측면으로서 늘 보면 매수 기회를 바로 주는 기업들은 상승이 약하더라고요. 항상 아쉽게 바라보고 지금 언제 올까 했던 기업들이 더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탄력적으로는 SK하이닉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뭐 대안으로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대표님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AI를 모멘텀으로 받아서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시총이 크고 해서 이게 또 자금력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시거든요. 워낙 오르긴 해도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사실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오히려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한미 반도체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한미 반도체가 뭘까 하면서 그런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은 큰 시세는 거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분기 때 미국 ASML이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 ASML이 한미 반도체다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들이 워낙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주들은 한풀 꺾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최소한 뭐 어깨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갔던 그리고 월봉 차트로 불을 뿜었던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때로 보여지고요. 또 안 움직인 종목 중에 제가 1분기 때 호실적 나온 종목이 반도체 중에서는 뭐 SFA가 그래도 가장 호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때 보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57억인데 올 1분기 때 546으로 급증이 나오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안 움직인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을 베이스로 보면 SFA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장비주 시절은 어느 정도 끝나고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이제 부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주 다음 소재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소재주들도 뭐 다른 종목들은 크게 갔는데 그 중에 한 종목 보면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용 불산 제조 설비를 2022년 12월부터 설비 증설을 시작을 해서 올해 6월이면 완공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설비 짓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되는 시점하고 반도체 업황 소재 쪽에 관심이 가지는 시점하고 겹치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요런 종목들 외에 소재주들 특히 뭐 장비주들 특히 크게 갔는 데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욕심내서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실적 베이스보다는 테마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테마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테마주 매수하는 기법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테마 움직이는 기법, 뭐 모든 테마를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마들 중에 대장주들 특히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나 CLS나 유리기판이나 전력 테마들이 계속 돌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중에 뭐 CLS나 유리기판 테마 이런 것들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요거는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테마인데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뭐 3월달 시장이 안 좋고 하더라도 강하게 불을 뿜었는데 불을 뿜기 전에 어떤 공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요게 이제 처음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러면 어려워하실 겁니다.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나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시를 한 거다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 만기에 원금이 보장이 되고 도중에 이자인데 이걸 포기를 하고 주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채권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한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요게 작년 9월 달에 140억이라는 큰 뭉칫돈이 전환 가격 주당 2,040원의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달에 140억이라는 뭉칫돈에 한 번 더 주당 2,040원의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한 2천억짜리에 280억이 주당 2,040원의 주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0원이 또 중요한 맥점이 되고 그러네요. 요 중에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140억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으로 바뀌면 또 5% 룰에 따라 공시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식이 바뀌고
팔았으면 팔았다고 또 공시를 하게 되는데 예. 팔았다는 공시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런 큰 돈이 움직일 때 보면 월봉 차트 하단에서 돈들이 움직여요. 높은 데 따라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싸게 몰래 사 모으는 거네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올해 2월 달에 보면 정말 2040원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큰 돈이 움직이는 2040원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되는 거고요. 맥수 맥점에 사놓고 기다리면 묘하게 뭔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고 테마주를 잡으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런 큰 돈이 움직이는 거 공시를 보고 리스트를 했다가 큰 돈 단가 비슷한 위치에 접근을 해놨을 때가 훨씬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고 또 네오셈, CLS 테마 대장주 났잖아요. 네네. 요것도 작년에 83억 전환 사채 주식으로 변환이 됐고요. 이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을 때니까 뭐 전환 가격이 3,546원인데 살짝 그 가격까지 또 왔었어요. 예.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테마 대장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공시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것들은 한번 유심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요.